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안미연 변호사입니다. 남자는 지난해 여자친구에게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한 남자는 여자친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연락을 피하자 황당한 행동을 합니다. 여자친구의 SNS 계정 댓글에 앞으로 두고 보자, 임신했다는 것을 숨길 수 없을 것 이라며 과거 임신했던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을 한 겁니다. 이후 재판정에 선 남자,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법무법인 숭인 안미연 변호사입니다. 사건을 좀 더 자세히 보면요. 남자친구 A씨는 여자친구 B씨의 SNS 계정 댓글에 앞으로 두고 보자, 임신했다는 것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며 차단을 풀어라, 글을 전체 공개로 바꾼다고 적고 SNS 메시지로도 협박하는 내용의 글을 계속 보냈다고 합니다. 또 여자친구 B씨의 계좌로 100원씩을 송금하면서 입금자란에 글 올렸다는 내용을 수차례 적어 보냈다고 하는데요.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과거 임신 사실을 지인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했던 20대 남성,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법원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을 금지하는 특별 준수사항을 부과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고요. 재판부는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거 임신했던 사실을 주위에 알리겠다라고 협박한 행위가 매우 죄질이 불량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가족들도 재범 방지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실 남자친구 A씨의 행위는 협박 행위이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스토킹이죠. 그 스토킹은 상대방 의사랑 상관없이 의도적으로 계속 따라다니면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스토킹은 초기 단계에서 이 부분을 저지하지 않으면 이후 폭행, 납치, 살인 등의 중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스토킹에 대해서는 최근까지만 해도 강도 높은 처벌이나 이에 대한 피해자 보호, 사전 사후 조치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죠. 그러다 지난 2021년 3월 24일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약칭 그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2021년 10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범죄 처벌법상으로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돼서 1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등의 가벼운 처벌만이 가능했던 스토킹 행위는 위 법률의 시행으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됐습니다. 스토킹이라는 행위에 대한 처벌 부분은 강화됐지만 아직까지도 피해자 보호에 대한 부분은 미흡하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입법의 보완도 필요하겠지만 스토킹 행위가 애정이나 관심의 표현이 아니라 신고해서 마땅히 처벌받게 해야 할 범죄 행위라는 점을 널리 인식시키는 것부터가 먼저일 것 같습니다.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세요.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정성화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성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테크와 관련된 사연이 준비되어 있어요. 정성화 변호사님은 예전에 그 대형로펌 금융팀에 계셨다고 지난번에 말씀 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화우의 금융팀 소속으로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각종 사모펀드 사건들이 발생을 하면서 그와 관련된 금융회사들을 많이 대리했었습니다. 오늘은 정성화 변호사님의 경력이 이번 사연 상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계속 말씀 나눠볼게요. 재테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30대입니다. 최근에 코인을 하지 않으면 주식이라도 하라는 주변 조언을 듣고 주식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요즘 들어 핫한 공모주가 상장하는 날 들어갔는데 그만 폭락하고 말았습니다. 저 어떡하죠? 마트에서 물건을 사거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면 마음에 안 들 땐 환불이 가능한데 주식은 환불이 안 될까요? 황당한 사연인 것 같으면서도 참 왜 안 될까 싶기도 한 사연이기도 한데요. 이분께 법적 조언을 드리려면 어떤 법률이 문제되는지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변호사님, 이 사연에 적용될 만한 우리나라 법제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존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은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뭐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등이 규정된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이제 금융회사가 그런 부분을 위반을 했다라고 한다면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배상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대형 펀드 사고들이 발생하면서 실질적인 구제책이 부족하고 단순히 이제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에 다니고 있는 임직원에 대해서 그 처벌하는 것만 규정되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금융소비자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별도로 보장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자본시장법을 통해서 그 관련자의 처벌 를 이제 중점적으로 했었다면 이번에는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실질적으로 금융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을 만들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 말씀 주신 금융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서 보장되는 금융 상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 법에서는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예금성 상품에는 예금 적금, 그리고 대출성 상품에는 일반 대출, 신용카드 사용, 대부업자 대부 상품, 그리고 보장성 상품에는 각종 보험이나 공제, 투자성 상품으로는 주식, 펀드, 파생 상품 등이 해당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모든 금융상품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서 소비자가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몇 가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자료 열람 요구권입니다. 금융회사와 이제 금융상품을 거래하면서 내가 여러 가지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거나 하긴 했는데, 내가 그 서류들을 보관하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것을 받고 나서 자기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폐지로 버린다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금융회사는 이거에 대해서 보관하고, 그 당사자가 이거를 열어보겠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 요구한 날로부터 8일 이내에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이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식으로 종이를 함부로 버렸다라고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 금융회사에 요청해서 받아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청약 철회권이 있습니다. 법정 기한 내에 청약을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금융회사가 대가로 받았던 돈을 돌려주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오늘 사연과 같이 주식도 환불이 되는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온라인상에서 돌면서 밈처럼 이제 주식 환불 빌런 이런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요. 네. 투자성 상품의 경우에는 이제 법에서 고난도,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문제가 되었던 사모펀드 같은 유형으로 한정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서 청약 철회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규정되기 전에도 존재했던 보험 상품에 대한 청약 철회권 이런 것들은 당연히 보장되고 그 외에도 좀 보장되는 범위가 조금 더 늘어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위법 계약 해지권이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는 6대 판매 원칙을 준수하도록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부당 권유 행위 금지 등의 판매 원칙을 위반해서 금융상품에 판매했다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가 이런 문제 상황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그리고 금융상품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안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자료를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자료 열람 요구권, 그리고 일정한 그 상품에 대해서는 법정 기한 내에 내가 이거는 청약을 철회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청약 철회권, 그다음에 그 판매 원칙을 위반해서 이제 금융상품이 판매가 됐다면 이거는 위법한 계약이니 이걸 해지해 주십시오 하는 위법 계약 해지권, 요렇게 저희가 기억을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많은 권리들이 보장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사실은 예방이 먼저 필요한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금융상품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누가 전문가가 그냥 이 길로 안내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은행 창구라든지 증권사 창구에서 직원이 권유한다라고 한다면 무턱대고 그 상품을 가입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데요. 만약에 그 상품을 자신이 설명을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수익이 어떤 구조로 발생을 하고 어떤 손실이 나는지에 대해서 내가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 상품은 투자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람들이 흔히들 이야기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투신자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투자는 신중하게 자기가 판단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예방을 하려고 했지만 만약에 이걸로 인해서 자기가 손해를 입고 손실을 입어서 혹시나 이제 이 앞에 말씀드렸던 이 권리들을 행사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금융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는 변호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짧게 정리를 해보면 사연 주신 분 과연 주식을 환불할 수 있을까요? 네, 원래 이제 주식 환불이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앞에 설명드렸던 것 중에 이제 청약철회권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텐데요. 청약철회권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 사모펀드나 ELT 상품 이런 여러 가지 고난도 상품에 대해서만 그 적용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주식 같은 경우에는 청약철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연 주신 분께 명확한 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해서 정성화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도 문을 엽니다. 끝곡 이승기의 되돌리다 들려드릴게요. 안미연이었습니다.